요즘 이제 헬스장 가격들이 예전이랑 다를 게 없고 멋있는 25가라트 깔아놨는데 얼마 받는지 보면 뭐 한 달에 5만 원. 업계에서 15년이 된다. 동네에서 최저가여야지 이 업에 없어도 되는 사람 아닐까? 이게 먹튀 사건들도 있고 트레이너들이 여러 사고 치는 거 있고 평수, 머신, 가격 이제 이걸로 많이들 사기죠. 머신도 안 샀는데 나중에 본인들이 살 계획을 가진 거를 120 정도 들어온다고 하고 이 비즈니스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야? 거짓말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기로. 체육관에 뭐 20억 들었다는데 50만 원 미만을 받아요. 내년에는 이거 매각 준비 중이야. 대형 헬스장 중에 조심해야 될 건데 저 솔직하게 있다고 해서 완전히 진짜 개박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헬스머신에 대한 거품이라고 생각해. 해외 가격에 비해 높아요. 뭔가의 비중을 뒀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중고 리퍼 쪽 머신들 20년을 썼을지 30년을 썼을지 모르는 기계를 신제품 1,300만 원짜리가 선열어 보일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인데 데렉 런스포드가 쓰고 케온이 쓰고 뭐 박재훈이 쓰고 이러면 좋다 하면 전 좋은 머신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좋다라고 해서 그거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잠백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헬스 머신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한국에서 정말 헬스클럽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계시는 유재현 대표님을 찾아왔습니다. 인사 한번 구독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트짐 관장 류재현입니다. 이 클럽 12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이 업계에서 밥 먹은 지 트레이너 생활 생각하면 21년 정도 됐습니다. 헬스장 오랫동안 운영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헬스장 한 군데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요즘 이제 헬스장 가격들이 예전이랑 다를 게 없고 더 내려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머신들은 압도적으로 좋아졌는데 헬스장들이 가격을 지금 계속 못 올리고 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궁금해서. 모든 업종이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업계에서는 뭐 유급이나 마운자로 또는 런닝 붐도 있었고 모든 업계가 힘들지만 우리 업계가 약간 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저도 공감하고 응원하고 싶고 회원권 금액이 못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12년 전에 원래 있던 클럽을 인수를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 인수를 했을 때 월 비용이 한 달에 2만 원짜리 헬스장이었어요. 근데 인수하자마자 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월에 4만 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구도 추가를 하고 또 정비도 하면서 월에 뭐 6만 원, 월에 8만 원 그렇게 해오다가 지금 현재는 월에 16만 5천 원, 1년에는 105만 6천 원 정도 금액을 책정을 한 것 같아요. 다른 클럽에 보다 2배, 3배 금액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금액을 책정을 해서 제가 마진율이 높냐? 그렇지 않아요. 월세나 유지 관리비, 선생님들 기본급을 드리고 나면 어떤 달은 남고 어떤 달은 부족해요. 제가 수업하는 비용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105만 6천 원을 받는데. 그런데 1년에 33만 원, 뭐 36만 원 받는데 그 사장님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의문이에요. 전 사실 대표님 정말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가격이 높아요. 근데 저는 여기를 멀리서라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아는 형님이랑 여기서 운동을 잠깐 했었잖아요. 금액이 안 아까웠어요. 이 정도로 관리되는 관리형 클럽이 많지는 않잖아요. 좀 가격을 더 올려도 될 것 같은 클럽들이 전 굉장히 많거든요. 못 올리는 것 같아요, 다. 왜냐면 경쟁 때문에 계속 소비자들은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만 원이라도 해서 낮춰서 한 명이라도 더 끊게 하고 다 저희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비자분들도 다 그걸 다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겠지만 어떻게 해야 헬스장 산업이 조금이나마 소비자분들한테 더 인정받고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제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헬스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린다라는 표현보다는 가격의 정상화. 맞아요. 네. 초대형 헬스장들이 경쟁 붙어버리면 또 2, 3만 원. 2, 3만 원이에요. 뭐 800평, 1000평 이래버리는데. 저도 기대했던 클럽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뭐 에이블짐도 그렇고 엠휘트니스도 그렇고 저런 브랜드들이 좋은 서비스와 함께 합당한 금액을 받게 되면 좀 작은 클럽들 이제 막 시작한 클럽들도 정상화된 금액을 받으면서 이제 최근 2, 3년 동안 다시 그것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까워요. 차별성을 줄 수 있는 방법 요즘에 기구로 승부 보는 것 같은데 기구가 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첫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시설 임대업이기도 하잖아요. 공간과 시설을 이제 공유하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받는 업인데 그런데 기구가 안 좋으면 당연히 금액을 좀 높게 책정할 수는 없을 거고 문제는 많은 투자를 하시면서도 높게 금액을 책정하지 못하는 클럽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구조적으로 너무 여러 개를 하고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느 지점은 장사가 잘 되는데
어느 지점은 장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나온 이익금을 저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장사가 잘 되는 개별의 지점은 충분히 제대로 된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뭐 통합적인 거니까 한 브랜드에서 금액이 너무 차등이 날 수는 없으니 하향 평준화 시켜서 안 되는 쪽을 기준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능력이 좀 부족한데 너무 많이 지점을 차려서 본인이 받아야 될 금액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관리 능력이 부족한데 제 금액을 못 받고 있는 제일 큰 책임은 사업자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어떤 사업자는 매해 조금씩 내릴까? 월세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그 회비는 더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공감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센터들 점별로 차이도 크지만 스킨 게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경쟁도 강하고 네. 그냥 어디 한 곳이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느낌도 강한 것 같아요. 미용업계만 보더라도 선이 있잖아요. 지켜져 있잖아요. 지역별로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보이는 선이 있어요. 경쟁을 하더라도 생계도 있지만 자존심이 걸려있고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우린 이해는 못 받는다라는 미용업계의 작은 애들의 약간 헬스장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 가치도 제대로 평가를 안 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냥 옆에 헬스장이 좀 잘 되는 데 있으면 들어가서 가격 경쟁해서 중내 산에 약간 좀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부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먹튀 사건들도 있고 트레이너들이 여러 사고 치는 거 있고 그런 일들이 자꾸 터지다 보니까 그런 불신들이 쌓여서 좀 형성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과도기라고도 저는 생각해요. 떨어져 나갈 헬스장 뜨내기 트레이너도 좀 떨어져 나갈 거고 한데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헬스 보충제들도 타격을 입는 걸 보면서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조금이나마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목숨 걸고 다 전 재산 걸고 하잖아요. 지금 헬스장 들어오시는 젊은 친구분들 보면 전 20억 10억 투자했다고 해서 아 집이 부자인가? 다른 사업을 하나? 물론 헬스장 하시는 분들이 좀 여유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지방에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는데 수도권에서 정말 치열하게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 보면 처절하거든요.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얼마 받는지 보면 뭐 한 달에 5만 원치 멋있는 20억원어치 깔아놨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20억원어치 투자를 해서 회원권을 5만 원을 받는 없잖아요. 본인 헬스장들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그 가치를 받기 위해서 단지 머신이나 시설비뿐만이 아니라 트레이너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머신 가져다 놓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쓰는 법도 모르고 일반 회원분들이 파나타 머신 조절해서도 못 쓰면 그게 과연 이 머신이 의미가 있을까? 제가 우리 업계에 있는 변명 또는 이해를 구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우리 업계가 분명히 신뢰를 못 드린 게 사실이에요. 캘리포니아, 발리가 20여 년 정도 전에 망하면서 3개월 이상 활부가 막혔어요. 어떤 업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쓰겠다는데 신용카드 활부가 막히는 업종이 잘 없어요. 근데 우리 업계는 벌써 20년 정도 전에 데이터상 신뢰할 수는 없는 업종이라고 벌써 확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대들이 잘못한 거고 업계인들에 대한 자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계속 사건 사고가 있었으니까 소위 개나 소나론 아무나 트레이너 한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최근 몇 년간 했었어요. 다른 업종들은 150년,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겠죠. 어떤 조직을 가더라도 20대부터 60대, 뭐 오너로 하면 70대, 80대까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나이대의 그 각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어떤 문화나 어떤 서비스의 수준이 이루어지게. 근데 우리 업계는 어떤가요? 20대 초반부터 뭐 30대 초중반의 트레이너들 첫 번째 직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30대 초중반, 40대 초반의 사장님들 첫 번째 사업일 거예요. 첫 번째 사업, 첫 번째 직장에서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해요? 선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체육관은 계속 있었지만 전업 트레이너, 직장으로서의 트레이너 또는 선수가 아닌데 근데 일반인들이 사업적 목적으로 체육관을 차리는 거 25년이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되게 되게 진짜 어리죠. 찰나의 짧은 예,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짧은 시간이고 어린 산업이에요. 약간 시행착오가 있다. 그것을 좀 이해 부탁드린다라고 소비자분들께 죄송하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하지만 소비자가 왜 이해해야 돼요? 돈 내는데. 공급자, 사장님과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는 신뢰를 쌓는 시간들이 꽤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처음에 체육관 오픈할 때 800평대 클럽, 1000평대 이렇게 홍보하죠. 예전엔 전단지였고 지금 뭐 인스타나.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315평. 근데 800평이래. 제가 알고 있는 인근의 클럽이 그래요. 중요한 요소이니까 거짓말을 치겠죠. 그런 부분에 현혹돼서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개업 전부터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 무슨 신뢰가 있겠어요. 공급자들이 이런 수준인 것은 죄송하지만 인정을 하고 소비자들이 똑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클럽이 우리 규모 이렇게 큽니다 라고 홍보한다면 한번 봐보세요. 2배, 3배 이렇게 뻥튀기를 한다면 거기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사업체, 사회 전반적인 수준의 신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제가 한 번 들은 얘기로는 머신도 안 샀는데 나중에 본인들이 살 계획을 가진 거를 120종 들어온다고 하고 나중에 하나 둘씩 추가하고 결국은 다 추가가 안 되는 일상이 제가 알기로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요즘에 변명거리도 네. 와, 배송 중이다, 네. 뭐 전쟁 터져서 좀 네네네. 늦는다, 뭐 이런 거 있죠.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는 머신 하신 분한테 했는데 머신을 산 적이 없대요. 아, 그쪽하고 계약한 머신을 산 게 없는데 오, 그러니까 본인들이 네. 희망사항의 리스트를 적어놓고 아. 가장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직접 가보는 거라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헬스장에서 고객님들이 워크인으로 구경하러 오면 중요한 손님이기 때문에 둘러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기분 나쁠 게 없잖아요. 네, 뭐 그렇죠. 많이 오면 올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꼭 그 둘러봐서 분위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분명히 선호하는 스타일과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진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주변에 몇 군데만 돌아보시면 나의 성향에 맞는 것을 찾아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피트니스를 즐기실 수 있는데 네, 네. 그냥 역 근처에서 막 2만 원 뭐 갑자기 할인한다고 1년 뭐 PT 10 해주고 머신 앞으로 뭐 150종 들어오고 들어오지도 않고 막 대부분은 그런 자극적인 광고. 옛날에는 비포 애프터가 되게 많았잖아요. 사진도 많이 조작하고 남의 사진도 많이 도용하는 것도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요즘은 많이 하는 게 평수, 머신, 가격. 이제 이걸로 많이들 사실 사기죠. 이런 분들이 저는 이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사업자 책임이 제일 크죠. 이 비즈니스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야? 거짓말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기로. 체육관에 뭐 20억 들었다는데 50만 원 미만을 받아요. 그것은 이번 달 매출만 중요하다는 거고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몰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5년이나 10년이나 사업을 영위한다면 그 금액이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는 안 돼요. 다음 달에 이 사업 접을 수도 있어. 내년에는 이거 매각 준비 중이야. 이제 작은 클럽이라면 거대한 클럽들에 치여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추는 경우도 있지만 지점도 꽤 많고 뭐 시설도 꽤 좋은데 금액이 그렇게 측정이 되고 이벤트를 많이 한다. 6개월 뒤, 3개월 뒤 보장해 줄 수 없는 파이낸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장의 멘탈이 나한테 큰 손해가 없다면 빨리 정리하고 싶다라는 마인드. 한 끼에 뭐 10,000원에서 15,000원 내외 뭐 이렇게 되잖아요. 갑자기 4,000원이래요. 그러면은 저거 제대로 된 음식일까? 라고 고민해 보잖아요. 왜 헬스클럽에서는 제일 싼 것만 선택을 하시는지. 보충제든 옷이든 무엇이든 간에 최저가라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왜 헬스클럽은 그냥 최저가면 덥석 사시는지, 그리고 피해받았다고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첫 번째 책임은 공급자이지만 똑똑한 소비자, 속지 않으려는 소비자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 봤을 때 좀 이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와우 캘리포니아 다녔었잖아요. 20살 때였는데 예. 얼마나 머신을 좋아했으면 그 당시에는 정보도 없은 시절인데 그때 비쌌죠. 먹튀에 당했어요. 아, 고생하셨네. 그때 왜 먹튀를 당했냐면 FC의 그 할인이에요. 지금 하면 마지막 기회고 1년권 하면 얼마고 이게 너무 저렴했었어요. 조금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데 저는 대형 헬스장 중에 믿고 갈 수 있는 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해야 될 건데도 저 솔직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간당간당한 살얼음판을 많은 헬스장들이 걷고 있거든요. 지금 대형 헬스장 체인 같은 거 하나 무너지면 완전히 진짜 개박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그런 부도 나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을 던지는 거죠. 이번 달의 부도를 다음 달로 넘기고 폭탄 넘기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죠. 전 너무 공감했던 게 저도 사실 너무 싸면 안 사요. 저도 헬스 제품을 팔고 있을 때 고민이 딱 하나거든요. 제품 가격에 있어서. 저 되게 싸게 파는 편이에요. 아시겠지만 헬스 보충제 다 택깔이에요. 저는 그거를 비싸게 사실 못 받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내가 더 좋게라고 거짓말 치고 싶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원료, 의미 있는 성분만 넣어서 싸게 파는데 저희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가격이에요. 가격이 곧 가치니까요. 저는 오늘 좀 땡한 게 헬스장 가격 낮추는 게 결국은 공급자들이 자기네들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맞아요. 가격에 따라서 저는 여기 들어오는 소비자들의 태도도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물론 가격에 따라서 타겟도 다르겠지만 반장님들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을 감내하는 경우가 실은 더 많아요. 내가 망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지 하면서 낮은 금액을 받고 있는 슬픈 상황의 관장님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다이나포스 중고로 시작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설비는 다른 근처에 있는 클럽들보다 좋은 편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회원님들과의 관계, 작은 클럽이었으니까 회원님들과의 인사와 커뮤니케이션에 집중을 하고 작지만 더럽지는 않으려고 청소 열심히 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트레이닝적 실력을 최대한 여기가 좀 설비가 부족하더라도 회원님들이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와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분들이 더 좋은 데가 있었지만 약간 참아주신 거잖아요. 그 참아주신 기간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업주가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고
회원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다면 같이 키워나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의 감성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공들여서 뭐 그렇게 사실 그런 사람은 하시면 안 돼요. 진심을 다해서 해도 망하는데 저도 이 생각을 지금 40대 중반 넘어서 겨우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대 초반의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첫 사업한 지 몇 개월 안 된 관장님한테 이 생각을 해라라고 강조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과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독 체육관을 하지만 그래도 운동밥을 20년, 30년 먹었으면 이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있어서 이걸 찍고 있는 건데 10년 이상, 15년 이상 클럽을 운영하시는 관장님은 옆에 체육관과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 내가 이 업을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냉정히 말했을 때 업계에서 15년이 된다. 동네에서 최저가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팔린다면 그 사람은 이 업에 없어도 되는 사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헬스장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헬스머신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준을 엄청나게 많이 높였어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좋은 것 같아요. 헬스머신에 대한 거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격뿐만이 아니라요. 좋은 머신이 좋은 건 맞지만 그것에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있냐? 학회에서도 비싼 머신과 좀 저렴한 머신의 근성장에 대해서 연구해서 결론 나온 거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예요. 3,400만 원짜리만 돼도 운동화에 사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저 옛날에 도리안 예이츠나 로니 콜먼, 케빈 레브론이보다 지금 저희는 다 좋은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반박할게요. 티코도 A 지점부터 B 지점 갈 수 있어요. 벤틀리도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동일한 거를 갈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티코로 가는 100km랑 벤틀리로 가는 100km는 또 다른 가치들을 줄 수 있잖아요. 근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싼 기계나 비싼 기계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100% 동의하지만 소비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 네. 비싼 금액의 그 운동의 성과, 실제 효용성이 없어도 만족함으로써 지불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 가격이 제가 알기로 해외 가격에 비해 높아요. 단순히 머신 판매자들의 폭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유튜버들이랑 머신 판매하시는 분들이랑 분명히 본질적으로 저도 좋은 머신이라는 건 아는데 그 감성이나 이런 걸 다 이해하는데 머신에 대한 가치도 거품이 껴져 있는 것 같고 가격도 거품이 껴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헤이슐랭 가이드라는 거 처음 한 것도 이제 기인 채널에서 한 거죠. 저희 회사에서 한 거였거든요. 머신에 대해서 제가 17년도부터 카페에서 그렇게 해서 저는 머신의 가치를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중고 리퍼 쪽 머신들 옛날에 이런 좋은 머신이 있는데 저는 너무 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체육관을 고르는 안목을 길러주고 싶었고 네네. 이왕이면 중고 리퍼는 신제품보단 싸니까 네네. 합리적으로 설비를 해서 관장님들도 좀 수익을 좀 얻으시고 네네.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중고 리퍼 가격 올려버렸죠? 잠백이가 올렸나? 제가 올린 건 아니지만 중고 리퍼 가격도 그렇고 파나타 왓슨 뭐 진파용 다 저희 카페에서 제가 처음 소개하고 그 이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리테일가 판매가를 알거든요. 그 해머 스트렝스가 2,000불이에요. 좀 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실은 레전드급, 유물급 기계들을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 아예 신제품을 사지 최근 2, 3년간은 리퍼를 산 적이 없는데 사이벡스 스쿼트 프레스를 예로 들자면 이제는 1,000만 원이 돼요. 근데 왜 800에서 1,000만 원 가치가 있어요 그게? 아니 20년을 썼을지 30년을 썼을지 모르는 기계를 800에서 1,000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1,300만 원짜리 신제품을 사는 게 합리적일 수 있잖아요. 신제품 1,300만 원짜리가 선녀로 보일 정도로 중고 리퍼 가격이 올라버렸다. 몇십 년 된 거잖아요. 다 리퍼한 거고. 그거 저보다 나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대표님께서 만약에 사셨으면 대표님 옛날에 추억이 있나 보다 네. 이해를 하거든요. 네. 저 감성을 모르는데 좋다 해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판매하는 거야. 네.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가 올릴 수도 있죠. 네네. 지금 파나타 같은 경우는 병행 수입 문제가 터졌어요. 네네네. 파나타에서 한국 가격 정책이 되게 높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은 정확하지 않아요. 저 파나타 대표님이랑 한번 만나서 이런 자리를 갖기로 했어요. 근데 병행 수입이 지금 다 들어와도 한국 가격보다 싸다는 거는 분명히 한국에서 머신 판매하는 분들이 뭔가의 비중을 뒀다는 거거든요. 판매자분들이 뭐 수요 공급에 맞춰서 가치 평가를 하신다 하더라도 많은 관장님들이 안 찾아버리면요. 굳이 그 리그에 저는 안 딸려 들어가면 되거든요. 에이블짐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형님 해머스트렝스 산 것만 그럼 몇백억을 샀는데 에이블짐 로고로 형님 머신에 찍어서 200, 300만 원짜리 생산원가 맞추면 해머스트렝스보다 더 좋게도 나온다.
한번 그렇게 해보셔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머신 가격을 올렸을 때 머신 판매하시는 분들이 관가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아이소 300에 팔면요 대표님 중국 머신이 들어올 룸이 없어요. 이렇게 로슨이 더 좋게 만들어서 200만 원에 팔면 아무도 안 사요. 해머스트링스 사죠. 근데 머신 가격을 그렇게 올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200~300만 원짜리 완전 풀스택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갖춰온 머신들이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저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이미테이션은 사실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거니까 그거는 그것에 법에 위배되는 예, 그것에 동조하기는 싫고 근데 자신의 기준과 안목하에서 우리 공간에서 운동하시는 회원님들 운동의 질을 위해서 기구를 사 자기 브랜드로 이제 특허가 풀린 기술을 가지고 그게 중국제든 일본제든 뭐 미국제든 다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들어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해머스트렝스를 좀 덜 찾고 파나타를 덜 찾고 진팔공을 더 찾게 되면 사실 그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많은 헬스장 관장님들이 인스타그램 프로필 로고 좋다고 진팔공 로고 파나타 로고를 쓰더라고요. 이러니까 머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진 않은 생각을 전 조금 해요. 아 이런 머신 로고 플레이에 너무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저 너무 동의하고요. 지금 백그라운드에 지금 파나타 지금 많이 깔려 있어서 네.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웃긴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오피셜 마크를 단 게 아무것도 없죠. 저 그걸 너무 리스펙해요. 정말 리스펙해요. 저희 현장에 있는 저스트짐 간판 저거 엄청 작아요. 다수 대중 소비자들은 체육관인 게 중요하지 저스트짐인 게 사실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지금은 하실 수 예,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였어요. 어떤 브랜드도 다 좋진 않잖아요. 해머스트렝스마저도 또는 노틀러스마저도 안 맞을 수 있고 또는 어떤 기구는 만들 때부터 설계가 하자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구 우리 클럽에서 컨비네이션이 좋을 만한 선택을 하다 보니 저의 공간은 유한하고 임대료보다 비싼 건 없어요. 기구값이 아무리 비싸도 임대료가 싸거든요. 우리 공간에서 운동하시는 회원님들의 베스트가 아닌 기구를 놔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과잉을 했던 거예요. 오피셜로 하게 되면 할인은 많이 되지만 오와이어는 깔끔하게 떨어지겠지만 별로라고 생각하는 기구를 놔둬야 될 수가 있고 비싼 이 임대료를 내고 있는 이 공간에다가 그걸 놔두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볼 때마다 괴로워서 처음부터 이 로고 플레이를 하려고 그 브랜드를 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저의 근간은 회원님들의 운동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샀을 뿐이에요. 관장님들도 어느 정도의 기준과 안목으로 사셔서 본인 센터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실은 관장님들이 사주시니까 그 금액대로 팔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도 써보고 하는데 항상 아쉬운 게 너무 좋은 헬스장인데 관리나 건들거리기도 하고 어떤 머신은 막 관리도 안 돼 있고 하는데 의미가 있나? 이런 머신들 사놓아서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산 사람도 그렇고 그 가치를 이용을 못하는 거죠. 제대로 된 가치를 네. 이용 못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헬스장 리뷰하는 것도 보면 뭐 몇십억 투자, 천평 해서 막 하는데 비용을 쓰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용을 쓰는 것인가. 아직은 현실적으로 자본이 부족해서 이 정도이지만 나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친절하시고 참아주시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지향점이 안 보이는데 돈을 많이 썼대. 돈만 쓰고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뭐 다른 클럽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정비가 안 돼 있다, 1,000만 원 이상의 제품인데 고장 나 있으면 그게 무슨 필요냐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동감하는데 기계 기구들은 고장이 날 수밖에 없죠. 소모품은 사실 교체해야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저희 클럽의 시타들 헬프레스 근처에 몽키 스패너 있습니다. 근처에 놔뒀어요. 이카리안 시티드 레그컬 옆에 육각렌치 하나 있고 파나타 듀얼 스미스 위에도 육각렌치 하나 있어요. 풀리는 거예요. 아 이거 돈 1,000만 원을 줬는데 왜 풀려? 기구 이거 쓰레기 아니야? BMW는 정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구라는 것 언제나 나사가 풀릴 수 있고 장점을 구현하기 위해서 단점이 생기기도 해요. 정비를 한다는 생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런 목소리를 한 번은 내고 싶었어요. 헬스머신 중요하죠. 그렇죠. 헬스장인데 헬스머신이 기본 중에 중요하죠. 기본인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지금 헬스 유튜버들의 일부와 헬스머신을 좋아해서 찾아다니고 그런 분들만을 타겟한 헬스장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또 여러 형태들의 많은 헬스장들이 저는 생겼으면 좋겠고 다 같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떤 브랜드를 한번 리뷰했으면 좋겠나요? 국내 브랜드 중에. 좀 궁금해하고 있는 그 회사 탐방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미강? 아 미강이요. 예. 튼튼하게 만들잖아요. 예, 궁금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나온 결과물들이 엄청나게 훌륭하다. 아직 그 정도 평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OEM도 해주시고 미강이라는 브랜드가 좀 궁금하다. 제조 쪽으로. 네, 제조 쪽으로. 저희 PD님이랑 꼭 컨택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저 미강에 전혀 해본 적도 없어요. 좀 만듦새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포텐셜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장님께서 어르신일지 뭐 연배가 있으실지 젊으실지도 모르겠고 뭐 전화라도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미강을 컨택이 안 되더라도 네네. 미강에서 OEM한 브랜드가 있는 헬스장 가서 소개해보세요. 왜냐하면 좀 중국 머신도 그렇고 한국 머신도 좀 안 알려진 브랜드들 네.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저도 있어요. 물론 안 좋은 거를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인데 갑자기 뭐 로니 콜먼이 쓰고 데렉 런스포드가 쓰고 케온이 쓰고 뭐 박재훈이 쓰고 이러면서 와 이거 진짜 좋다 하면 전 좋은 머신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좋다고 했으니까 뭔가 불편하더라도 의도가 있을 거야. 타격감이 좋은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머신들이 브랜딩이 돼버리죠.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예, 동의합니다. 네, 좀 괜찮은 브랜드가 있으면 잘 부각시켜서 브랜딩이나 바이럴을 해줘야 된다. 컨텐츠가 있다면. 네네네. 네. 그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미강을 제가 네네. 피디님이랑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제 헬스장 리뷰를 하고 헬스머신 리뷰를 원래는 뒤에서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머신 사업을 할 거다. 헬스머신을 제가 맹세코 판매할 생각도 없고 헬스장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이득을 취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머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원래 이렇게 좀 많이 만나보고 머신 브랜드를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몇 번 만나보고 느낀 게 여기는 절대 발 담그면 안 되겠다. 똑똑하신데. 네, 절대 발 담그면 안 되겠다. 네, 그게- 라는 걸 느껴서 저는 머신 판매 그게 뭐 맞는 전혀 관심 없으니까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이 절대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타겟마다 내가 목표마다 그리고 그 상황마다 좋은 머신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좋다라고 해서 그걸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정도만 봐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잠백 유튜브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배기 채널에서 오늘 꽤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화두에 올려주신 것 자체만으로 이 업계 종사자로서 매우 감사하고 뜻깊은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큰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를 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응원하고 잠배기 소비자분들, 그다음 잠배기의 시청자분들도 좀 더 똑똑하게, 좀 더 상식적으로 이 문화를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공간에서 소중한 추억 남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하입 오늘 안 하셔도 되고 강남 저스트짐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시고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다는 거 다들 한 번씩 이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